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게 된 이충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또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피천득 작가의 인연이라는 수필의 한 구절입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명사들과의 만남에 감사하고 또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현명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행복한 상상을 실현시킨다라는 철학과 함께 아시아 최초의 모자 박물관을 열고 또 고급 패션 모자 디자이너로 인정받는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모자 장인, 모디스트 셜리천 디자이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멋지게 또 이렇게 디자인을 또 한 모자를 하나 또 쓰고 나오셨는데 이것도 모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자와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이것 또한 모자의 한 종류에 속해요. 그래서 이름이 있는데 패시네이터라고 해서 번역하면 매혹하는 것, 유혹하는 것 이런 뜻이겠죠. 그 종류에 대한 이름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모자 하면 그 이제 햇빛을 가리는 용도, 또 뭔가 좀 비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용도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모자의 종류라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자의 범위가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 선에 있지만 사실은 이런 종류의 것도 모자의 종류에 속해 있고 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파티를 즐긴다거나 또는 결혼식이라든가 어떤 그 행사가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박물관을 운영하고 계신데 네. 그러면 이 모자는 몇 개나 소장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 박물관에는 한 1000여 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모자를 이제 한지 한 27, 8년 정도 되는데 제 모자에는 다 이름이 있거든요. 네. 그 이름 수를 언젠가 한번 씌워봤더니 한 2000점이 넘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제 모자 전문가시니까 네. 저도 한번 좀 스타일링을 받아보는 차원에서 네. 오늘 제 이 의상에 어울리는 모자 있으면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입으신 의상이 약간 네. 세미 캐주얼 정도의 네. 느낌이 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렇게 헌티캡 스타일이거든요. 네. 젊은 사람들 또 나이 드신 분도 가장 많이 쓰는 컨셉의 모자예요. 이런 컨셉. 옛날엔 사냥할 때 좀 썼던 그렇죠. 그런 모자 같아요. 원래 사냥할 때 유럽에서 귀족들이 사냥할 때 쓰던 모자인데 지금은 패션 아이템으로서 가장 핫하게 많이 사랑받고 있는 아이템이죠. 한번 써봐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이렇게 해서 네, 쭉 깊이 뒷꼭지가 닿게 네. 모자가 좀 작네요. 제가 머리가 커서 그런가? 사이즈가 네. 약간 크신 예. 것 같아요. 네. 자, 이 정도 모자. 네. 이렇게 하면은 또 패셔니스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럼요. 네. 이 모자는 또 달라요, 스타일이? 네, 네. 이 모자도 페도라라고 해서 원래는 사실 남자 모자인데 네. 요즘은 여자들이 더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모자 같은 경우에는 쓰는 방법에 따라서 나이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한번 써보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머리가 망가지니까 이 정도. 그렇게 쓰는 네. 방법은 사실은 저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쓰던 옛날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착장 방법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반대로 쓰죠.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그렇게 쓰면 요즘 네. 아이들처럼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쓰니까 마치 독립운동 해야 될 것 같고, 느낌이 달라지네요. 사람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사실 모자가 인류 역사에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다면서요. 그럼요. 인류가 옷을 입었을 때부터 모자도 함께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역사적인 근거로는 이집트 벽화나 이런 쪽을 보시면 다 모자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신분이 대부분 왕이나 제사장 같은 귀족들이 쓰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패션 아이템으로 더 각광을 받고 있지만 사실 모자의 첫 시작은 기능적인 것, 즉 신분을 표시하는 기능으로서 먼저 출발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자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태도도 나올 수 있고 정신의 세계도 보여지고 또 이미지로도 각인이 되기 때문에 모자가 사실은 그래서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해요. 그러면 모자와의 만남은 지금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저는 불문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불문학을 하러
프랑스에 가서 우연히 네. 미싱을 배우게 됐어요. 네, 미싱을 배우면서 뭔가 이렇게 직접 만드는 이런 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기고 네. 이렇게 주변을 찾다 보니 우연히 제가 그 파리에 가서 모자 네. 수업을 한번 듣게 됐어요. 네네. 근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아, 나는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전과를 했죠. 모자 하면서 어려운 점 없었습니까? 예, 우리나라에는 기반이 없었기도 했고 네. 또 타지에서 이렇게 또 공부도 해야 했으니까. 네네. 파리에서 공부를 했을 때만 해도 큰 어려움이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모자를 제가 작품을 생활을 할 때 처음에 배웠던 곳이 파리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운 그런 그 컨셉이나 정서가 우리나라의 그 시대만 해도 맞지 않았어요. 너무 아방가르드하고 앞서갔던 거죠. 그래서 그 초창기에는 제 디자인이 그렇게 대중들에게 공감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괴리감, 내가 좋아하는 그 영역의 디자인이 일반 대중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런 괴리감은 디자이너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겪으면서 점점 더 제가 추구하는 디자인 세계와 그리고 실제로 대중들의 그 정서를 간격을 좁히는 일이 네. 시간이 상당히 걸렸는데 그 기간이 힘들었다면 힘들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천리천만에 이 모자에 담겨 있는 색깔은 뭐예요? 20세기 초에 베레포크라는 시기가 있었어요. 네. 불어로 말하면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뜻인데 그 시대에 사실 패션이나 예술, 문화가 가장 풍성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 그러니까 20세기 초니까 1910년대 네. 전쟁 1차 대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기간을 부르는 동안에 아주 풍성하게 문화가 발달했던 그 시대에 나왔던 모자들. 그 모자들을 제가 좋아하고 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여성스러움, 페미니즘이 녹아든 그런 종류의 약간 복고적인 네. 모자 컨셉이 저희 컨셉이고 저희 브랜드의 컨셉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저도 이제 방송 일을 하는 사람이고 네. 일반 이렇게 좀 이렇게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영감 얻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이 창의력을 발동시키고 이러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저는 보는 모든 것에서 다 영감을 받아요. 그래서 영감을 얻는 데에서 불편함이나 부족함을 느낀 적은 사실은 없어요. 워낙에 불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소설이나 문학 자체가 저한테 기본적인 영감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제가 영화를 워낙 좋아해서 옛날 영화 특히 좋아하거든요. 네. 영화를 보면 또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속 이렇게 디자인을 노트해서 그것을 풀어내는 편이죠. 우리 디자이너께서 생각하는 명품의 조건, 특히나 이 모자의 명품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누가 만들었느냐가 첫째 중요해요. 네. 아무나 만들어서 그렇게 좋은 모자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숙련된 장인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드는 사람의 정신이 그 모자에 담겨져 있는 게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비자가 그 모자를 봤을 때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품으로서 부족한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또 중요한 게 퀄리티죠. 명품이라고 했을 때 모자가 정말 잘 만들어졌다라고 감탄이 나올 만한 퀄리티가 뒷받침되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명품이라고 인정을 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제가 모자를 한 지 30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1세대, 2세대를 세대를 넘어가는 네. 그런 역사가 필요한 것이 또 명품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 보통 이게 패션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 패션이 많이 소비되는 도시 그리고 정말 민감한 도시에서 일을 하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만 하죠. 네, 우리나라에선 뭐 예를 들면 서울이 될 수가 그럼요. 있겠는데 네. 전주에 박물관을 냈어요. 네. 네. 일단 전주에 제가 박물관을 한 이유는 이제 사적인 이유로는 저희 남편과 저의 고향이 바로 전주이기도 하고요. 그러시군요. 예. 네네. 이제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이 모자라는 것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그 아이템이에요. 네. 즉 굉장히 정신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문화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네. 또
모자가 굉장히 낭만적인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낭만에 대한 어떤 가치가 없으면 모자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전주는 그런 정신적인 인프라가 가장 완벽히 배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전주에 보면은 한옥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판소리가 있죠. 네네. 그리고 음식이 있고 이런 한지가 있고 이런 각종 다양한 전통적인 문화적인 그 인프라가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전주라는 것이죠. 모자라는 것이 워낙에 예의를 표시하던 산물이기 때문에 이 전주가 또 한때는 한 나라의 도읍이기도 했기 때문에 예의 정신이 가장 잘 녹아져 있는 이 전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적인 인프라가 가장 잘 이미 구성되어 있는 이 전주야말로 모자 박물관이 서야 할 당연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자 박물관에 전시된 모자들, 아까 뭐 2,000여 점, 1,000여 점 말씀하셨는데 네. 그 중에서 좀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신다면, 독특한 모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물론 그 모자 박물관에는 우리나라 전통 모자에서부터 세계 나라 모자들이 다양하게 저희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모자를 모으면서 세계 여러 곳을 다녔거든요. 네. 저희가 영국에서 그 벼룩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이제 구하게 된 모자가 있는데, 그 링컨이 쓰던 모자 혹시 기억하세요? 네네네. 네, 젠틀맨 모자라고 네. 하는, 또는 이제 또 마술사들이 가끔 예, 맞아요. 마술할 때 네. 토끼 꺼내는 굉장히 좀 멋있는 모자. 그 네. 모자가 바로 타펫인데, 19세기를 대표하던 그 타펫을 우연히 벼룩시장에서 구하게 됐어요. 예. 근데 그 시절에는 담비 비버로 그 털을, 동물의 털을 깎아서 만든 그 모자였는데, 19세기에 모든 남성들이 그 모자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담비가 다 멸종됐죠. 멸종이 네. 되어 가겠죠. 네. 정말 그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담비로 모자를 만들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양모, 토끼털로 대체가 된 거죠. 네. 오늘날에 유통되고 있는 타펫은 전부 그 양모로 된 거예요. 그래서 비버로 된 모자, 타펫을 구하는 건 지금도 굉장히 힘든데, 우연히 비버로 된 타펫을 저희가 구하게 됐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자가 귀하게 네.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250년 된 갓도, 우리나라 전통 모자 갓도 가지고 있는데, 갓도 중요하지만 갓뿐만이 아니라 그 시절에 쓰던 다양한 우리 전통 모자를 담던 모자함이 종류가 여러 가지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저는 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데리고 환경적인 이야기 할 때, 또 전통적인 이야기 할 때 모자 박물관 가도 네. 좋겠네요. 그럼요. 네. 그 기회를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모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인지, 옛날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착했을 때 깜짝 놀라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표현했어요. 동방의 위대한 모자의 나라라고 네, 이렇게 한국을 소개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모자 종류가 4,000종이 넘었다고 해요. 지금은 그렇구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종류인데, 그 정도로 모자를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쓰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 안에 네. 이 모자에 대한 DNA가 얼마나 끈끈이 깊게 자리 잡혀 있는지를 아이들에게도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 이런 모자들은 이름이 있을까요? 나비가 지금 이렇게 네, 맞아요. 꽃에서 이렇게 나오고 네, 있고. 버터플라이 플라잉이라는 네. 나비 날다라는 제목의 모자예요. 나비 날다라는 모자. 이 모자를 실제로 쓰면 이제 모자들이 찰랑찰랑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비들이 정말 재밌네요. 나는 것처럼 네. 보여요. 나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름을 지은 거고, 이 모자는요? 이 모자는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모자인데, 제가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영화를 섹스피어 영화를 봤는데, 네. 거기는 그 시절에는 워낙 모자를 많이 쓰던 시절이니까 이런 종류의 이렇게 사랑스러운 꽃들이 많이 달린 모자들을 여자들이 대부분 다 쓰고 있었어요, 그 영화 속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네. 그 이름을 붙이게 됐고요. 네. 이 모자도요? 이 모자는 낭만 부케라는 영화예요. 부케 느낌이 있네요. 네, 부케라는 느낌도 있지만 굉장히 낭만스럽죠. 음. 그래서 낭만 부케라는 이름을. 이 모자도 있네요? 네. 이 모자는 미싱의 느낌이 좀 있는데요? 맞아요. 네. 저한테는 미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모자를 만들어주는 제 도구이기 때문에, 미싱에게 헌정하는 모자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야, 나의 미싱, 마이 소잉 머신이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모자를 만들어주는 미싱에 대한 오마주. 그렇군요. 네. 세계 여러 나라도 이제
디자이너를 또 공부하시면서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귀하게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모자들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세기 초까지 그 유럽에서는 오페라가 굉장히 중요한 그 사교의 맞아요. 중심지였죠. 네. 그럴 때 모자를 다 쓰고 가잖아요. 남자도 여자도. 그런데 타펫이 키가 높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타펫을 쓰고 있다면 뒤에 있는 사람이 시야를 가리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당연히 벗어야 되죠. 네. 근데 벗어서 이 모자를 어디다 둘 데가 없는 거죠. 그 의자가 촘촘하게 붙어 있는 오페라장에서. 무릎에다 놔도 불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래서 고원된 모자인데 이만한 모자가 딱 눌러져요. 납작하게. 그러면서 클락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샤포드 클락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모자가 이렇게 탁 피면 이만해지고 네. 누르면 요만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자 역사상 제가 볼 때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생각을 와, 하거든요. 그렇군요. 무려 네. 20cm 되는 모자가 5cm도 안 되게 접어지거든요. 그 모자를 구해왔죠. 그래서 그 모자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 네. 그 모자도 굉장히 중요한 모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한 모자가 영화 속에서도 많이 등장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예,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영화에 어떤 모자가 등장을 했을까요? 몇 년 전에 공개되었던 모던보이 같은 경우는 네. 그 여주인공이 그 직업으로 모자 만드는 사람으로 나와요. 네, 거기에 가장 많은 모자가 공개되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암살이란 모자에서 전지현 씨 모자라든지 이렇게 제가 주로 그 20세기 초의 모자들을 고증적으로 한 작업이 많아서 그런 그 시대극에 들어가는 모자들은 아무래도 제가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 모자 박물관에 가면 네. 구경하는 것에 끝나진 않죠. 뭔가 좀 자기가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으면 참 좋을 것 체험 같은데. 코스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잠깐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모자를 만들어 쓴다는 거는 굉장히 성취감도 있고 그 모자 자체가 의미가 남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험을 하시고 간 분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과 함께 이렇게 박물관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네. 예, 이렇게 부부가 같이 하다 보면 네. 좋은 점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좋은 점은 목표가 같다는 거.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그렇죠. 거. 같은 네. 곳을 바라보고 대신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빠르죠. 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있어서 그쪽은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각자 일을 좀 신경을 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좋은 거고 네. 이제 초반에는 그런 의견 충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추구하니까 그런 걸로 인한 충돌이 당연히 있었죠. 그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이제 다른 사람 선물을 할 때 네. 옷 선물하게 되거나 이렇게 막 신발을 선물해 주거나 이런 것들을 선물하는데 사실 부담이 크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모자를 선물해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모자라는 게 왜 자기가 사기는 조금 힘들지만 남이 선물해주면 되게 기분 좋은 그쵸. 그런 선물 중에 하나예요. 네. 게다가 그 모자를 선물할 때 그 뜻이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당신을 소중하게 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니까 선물로서는 정말 최고의 예우를 하는 선물인 거죠. 그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뭐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지금 모자에 대한 모자를 제대로 정리해 놓은 책이 아직 국내에 없어서 네. 이제 제가 모자에 관련된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네. 그 책을 통해서 모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후배들에게 좀 지침서를 마련해 주고 싶고요. 저희 그 모자 박물관 안에 그 소장관이 있는데 기증관이 있는데 그 기증관은 뭐 유명 인사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모자를 기증하는 곳인데 대신 스토리가 필요해요. 아주 특별한 그 모자에 얽힌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모자라면 어떤 사람이 가져와도 거기에 전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스토리가 있는 모자를 계속 전시해서 같이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박물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디자이너께서 생각하는 나만의 모자의 어떤 철학? 철학. 있다면 모자는 나 자신과 상대방에게 각기 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 자신에게는 스타일과 이미지를 만들어주지만 상대방한테는 그게 예의를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예의를 표현하는 예술이다라는 게 제 모자에 대한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